10.6절 방향도함수와 기울기 벡터입니다. 자, 이변수 함수 zet은 fxy에서 x 및 y에 대한 편도함수 fx와 fy는 각각의 변수 xy에 대한 순간 변화율을 의미한다 라는 걸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그럼 이제 이를 일반화하여 x평면상의 임의의 단위 벡터 u, 여기서 핵심은 단위 벡터입니다. 임의의 단위 벡터 u 방향으로의 f의 순간 변화율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자, 무슨 얘기냐? 자, 이렇게 공면이 있고 공면 위에 임의의 점 P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fx, x0, y0가 의미하는 건 뭐였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자, xz 평면, 여기 xz 평면하고 평행하게 얘를 자르죠. 지금 제가 그림이 잘 잘랐을 때 요렇게 여기 이렇게 접하는 요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fx라고 그랬어요. 그쵸? 그러면 y로의 편미분 계수는 뭐냐면 yz 평면하고 평행하게 이 공면을 잘라요. 얘하고 그럼 그랬을 때 생기는 요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fy라고 했어요. 그럼 사실 요 임의의 P점에서는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요 임의의 P점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방향으로도 접선을 그릴 수 있어요. 그쵸? 공면 위의 점에서 점이 하나니까 점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접선은 무수히 많죠. 선은. 그럼 이제 xz 평면에 평행한 평면으로 잘랐을 때 접하는 공면에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했고 yz 평면으로 잘랐을 때 yz 평면과 평행한 평면으로 잘랐을 때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를 생각했어요. 두 가지를.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임의의 단위 벡터 어떠한 내가 원하는 어떠한 특정한 방향이 있어요. 이런 U 방향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쪽 방향으로의 접선은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2절의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쪽 방향으로의 접선. 얘를 그렸을 때 요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겠느냐? 즉, 그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은 어떻게 구하겠느냐? 라는 거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거를 정의하겠다. 그래서 얘를 U 방향으로의 방향 도함수라고 부르겠다. 아셨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의 순간 변화율을 이야기하겠다. 자, 그럼 정의를 어떻게 하는지 바로 그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이해를 하고 정의로 넘어갈게요. 자, 정의 10.53입니다. 자, 이변수 함수 z는 fxy가 점 x0, y0의 근방 위에서 정의된 함수라고 하고 또한 얘를 u1, u2를 xy 평면상에서의 단위 벡터라고 하자. 이때 u 방향으로의 f의 방향 도함수, 즉 순간 변화율은 어떻게 정의하겠느냐? 즉 기호는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어요. D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방향을 쓰고 x0, y0 그거 쓰는 거예요. 그 다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 분의 f x0 더하기 hu1 콤마 y0 더하기 hu2 빼기 f x0 y0 라는 식으로 정의하겠다라는 게 사실 우리가 554쪽 그 책 아랫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부분은 생략하고 그냥 방향 도함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림으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그림을 가지고 어떤 형태를 찾았더니 이런 모양이 나와서 이렇게 정의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 정리가 극한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도 공부를 했다시피 이변수 함수에서의 극한값을 계산하는 건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극한값을 계산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즉 여러 방향,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몇 가지 적당한 경로를 통해서 그 경로상에서의 극한값이 다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하나 찾았고 극좌표로 바꾼 다음에 계산이 되는 아주 그러니까 스페셜한 몇 가지만 계산을 했었죠. 그쵸? 그래서 방향도함수를 계산하는 이 리미트, 이변수 함수의 극한의 개념이 아닌 좀 더 간단한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나온 것이 정리 10.53입니다. 자, 다음 정리는 이변수 함수 f의 방향도함수를 간단히 계산할 수 있도록 한다. 자, 다시 정리 들어가 봅시다. 정리 10.54입니다. 이변수 함수 zet은 fxy가 있고 점 x0, y0가 미분 가능하다. 즉 편미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단위 벡터가 있을 때 그 u 방향으로의 방향도함수는 어떻게 쓰겠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fx0, y0는 x로 편미분한 거 x0, y0에다가 u1을 곱하고 지금 요 성분 u1이에요. 더하기 y로 편미분한 거에 미분 계수에다가 u2를 곱해서 더해주면 되겠다. 아셨죠? 자, 요거를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증명 과정은 극한값 계산하는 거라 생략하고 예를 들면서 다시 한번 성립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10.55로 넘어갈게요. 자, 자, 이변수 함수 fxy는 xy제곱에 대해서 위에 점 마이너스 3,1이 있고 요 a 방향으로의 방향도함수를 구하시오 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방향도함수를 계산할 때 내가 원하는 어떤 특정 방향으로의 방향도함수를 계산할 때는 그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를 줬어요. 그쵸? 가장 핵심 포인트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방향도함수를 구하고 싶은 그 방향으로 벡터를 줬는데 그 벡터가 단위 벡터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게 우선이에요. 즉 벡터 A가 1,-2니까 단위 벡터가 아니죠. 그럼 우리는 가장 먼저 스텝 1 해야 할 일은 뭐냐면 A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 U를 찾는 거예요. 단위 벡터 U는 어떻게 찾아주냐면 얘를 자기의 크기로 나누는 거였어요. 그쵸? 그러면 얘의 크기는 어떻게 구했냐면 루트 1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그쵸? 원점에서 그 전까지의 거리로 벡터의 크기를 계산했기 때문에 루트 5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A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는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그쵸? 그 다음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방향도함수 계산하는 거였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dufx0y0가 뭐였냐면 x로 편미분한 미분 계수에다가 u1을 곱하고 y로 편미분한 미분 계수에다 u2를 곱하는 거니까 즉 x, y로 편미분을 해야 돼요. 두 번째 단계. 그쵸? 그럼 두 번째 단계에 해야 할 일은 fx와 fy, 즉 xy로 각각 편미분을 하겠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굳이 이제 세 번째 한 번에 묶어서 가도 되지만 세 번째 단계는 그 점에서 편미분 계수를 구하겠다. 즉 마이너스 3,1이라고 줬으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3, y에다가 1을 대입을 해서 각각 편미분 계수를
구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쵸? 그럼 따라서 DUF의 마이너스 3,1은 1 곱하기 U1. U1이 얘죠, 얘. 얘가 U1이죠. 루트 5분의 1 곱하기. 자, 여기 FY가, 여기 더하기. 미안해요. 지우개. 여기 더하기죠. 더하기. 마이너스 6 곱하기 U2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 그쵸? 그럼 정리를 하면 루트 5분의 13이 되니까 유리화까지 해서 이렇게. 아셨죠? 자, 그럼 계속해서 예제를 풀어볼게요. 지금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예제 55번은 어떠한 특정 방향의 벡터를 주어졌으나 단위 벡터가 아닌 일반 벡터를 주어졌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를 구하는 거였어요. 그쵸? 그러면 그 다음 예제는 무엇이냐? 그 예제가 또 나왔어요. 근데 얘는 단위 벡터 u가 x축 방향과 이루는 각 세타가 6분의 파이일 때 라고 줬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기하 벡터 시간에 배웠는데 그쪽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를 세타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 다시 읽어봅시다. 자, 단위 벡터 u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세타인 경우 벡터 u를 우리는 어떻게 표시했다?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표시할 수 있었다. 그래서 방향 도함수를 U1, U2 대신에 U1 대신에 코사인 세타를 U2 대신에 사인 세타를 뭐 시점 사이를 따로 외우셔도 되고 안 외우셔도 되고 굳이 뭐 외울 필요는 우리는 없겠다. 그쵸? 그럼 이변수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예제 56번은 이변수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단위 벡터 u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는 30도.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단위 벡터 u를 찾는 거니까 코사인 6분의 파이 콤마 사인 6분의 파이. 그러면 6분의 파이가 30도. 코사인 30은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 사인 30은 2분의 1. 그쵸? 단위 벡터 찾았어요.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x로 편미분하기, y로 편미분하기.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번수 함수에서 x로 편미분한다는 것은 y를 상수로 보고 x만 미분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3x제곱 빼기 3y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 y로 편미분한다는 것은 역시 x는 상수로 보고 y를 독립변수로 봐서 y를 미분하겠다. 그럼 얘는 사라지고 마이너스 3x 더하기 8y가 되겠죠. 그 다음 이제 계산해야 될 게 뭐냐면 어디서? 1,2에서니까 fx 1,2를 찾는 거예요. 그럼 1,2를 찾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3 빼기 6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f y의 1,2를 찾으면 마이너스 3의 2, 8의 16이니까 13 되겠죠. 그럼 이제 찾으러 갑시다. 결론 du 자 제대로 씁시다. duf의 1,2라는 건 fx 1,2의 u1, fy의 1,2의 u2가 되니까 자 마이너스 4 곱하기 2분의 루트 3 그쵸? 그 다음 플러스 13 곱하기 뭐가 돼요? 2분의 1 되겠죠. 그럼 얘는 정리하면 2분의 13 빼기 4 루트 3 아이고 그래
실수했어요. 어디서 실수를 했냐면, 자, 미안합니다. 계산 다 했는데 생각이 났어요. 3 빼기 6이 마이너스 4가 아니라 마이너스 3이에요. 미안해요. 요거 다시 봐주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 마이너스 3. 그쵸? 그래서 다시 잘 정리를 해서 쓰면 2분의 어떻게 되겠다. 마이너스 3 루트 3 빼기 13이 되겠다. 아셨죠? 자, 미안합니다. 요거 다시 확인해 주세요. 꼭. 그래서 방향도함수,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의 우리가 방향도함수를 계산할 때는 그 방향으로의 벡터를 주는데, 벡터를 줄 때 어떻게 주고 있는지를 가장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럼 이제 기울기 벡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이 기울기 벡터도 방향도함수의 연장선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557쪽 맨 윗부분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방향도함수는 벡터의 내적 연산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 다시 써볼게요. DUF의 x0, y0가 뭐였냐면 fx, x0, y0의 u1 더하기 fy의 x0, y0의 u2. 그래서 얘를 어떻게 보겠냐면 x, x0, y0, y, x0, y0에다가 u1, u2를 내적한다고 보면 첫 번째 성분끼리 곱하고, 요거 지웁시다. 색깔도 좀 바꾸고, 첫 번째 성분끼리 곱하고, 자, 첫 번째 성분끼리 곱하고, 그쵸? 요 자리가 되죠. 두 번째 성분끼리 곱해서 더했으니까 이 벡터와 이 벡터의 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쵸? 방향도함수를 f가 x의 편미분 계수와 y의 편미분 계수를 가지고 새로운 벡터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벡터의 내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쵸? 그랬을 때 생기는 얘를 우리는 얘를 뭐라고? x0, y0에서의 f의 기울기 벡터 또는 그레디언트 벡터, 보통 델 F라고 많이 써요. 라고 읽겠다. 그쵸? 그래서 정의를 다시 하고 있어요. 정의 10.57. 이변수 함수 F는 미안합니다. 이변수 함수 Z은 fxy가 점 x0, y0에서 편미분 계수를 가질 때 점 x0, y0에서 f의 기울기 벡터, 즉 델 f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다. 요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얘는 우리가 금방 앞에서 했던 거랑 틀리죠. 왜 틀리냐면 지금 이 원은 평면이기 때문에 1,0을 뜻하는 단위 벡터예요. 이 2는 0,2를 뜻하는 단위 벡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얘는 스칼라 값이죠. 그 다음 얘도 스칼라 값이니까 곱해서 더하니까 정리를 하면 x, x0, y0, fy의 x0, y0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얘를 우리는 뭐라고? f의 기울기 벡터 또는 그레디언트 벡터 또는 텔 f, 기호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 텔 f 이렇게 많이 씁니다. 아셨죠? 자, 그럼 예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기울기 벡터의 정의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0.58입니다. 이변수 함수 fxy를 sin xy로 줬고요. 점을 어떻게 줬냐면 3분의 파이, 1로 줬어요. 그랬을 때 f의 기울기 벡터, 즉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델 f의 3분의 파이, 1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아까 어떻게 구한다 했냐면 자, 바로 그냥 좌표를 씁시다.
x로 편미분한 다음에 3분의 파이 콤마 1을 대입한 거에다가 y로 편미분해서 얘가 되겠죠. 그럼 이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x로 편미분하는 거예요. 이런 x로 편미분합시다. 그럼 fx, 즉 요 자리를 변수로 보고 사인을 미분하는 거니까 코사인 xy 합성함수 미분법에 의해서 요 자리를 한 번 더 미분해서 곱하면 y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를 정리해서 쓰면 y 코사인 xy. 그 다음 fy는 y로 편미분이니까 역시 코사인 xy의 x 코사인 xy가 되겠어요. 그쵸? 그럼 이제 대입을 해봅시다. fx 3분의 파이 콤마 1이니까 x에다가 3분의 파이를 y에다가 2를 대입하는 거니까 얘는 코사인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는 60도. 코사인 60은 2분의 1. 그쵸? fy의 3분의 파이 콤마 1이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3분의 파이 곱하기 지금 얘는 뭐가 되죠? 코사인 3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쵸? 그럼 역시 코사인 3분의 파이는 얼마예요? 2분의 1이니까 3분의 파이 곱하기 2분의 1 해서 6분의 파이. 그럼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델 F 3분의 파이 콤마 1은 어떻게 되겠다? 2분의 1 콤마 6분의 파이가 되겠다. 이렇게 기울기 벡터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예제는 59번인데 기울기 벡터를 계산하다 말고 뜬금없이 방향도함수를 계산하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자, 예제 10.59입니다. 자, fxy는 x세제곱에 y 4제곱으로 줬고요. 자, 벡터 a는 3, 마이너스 4로 줬고 그 다음 점 어디 1, 마이너스 1에서 이 방향으로 자, 얘가 벡터예요. 벡터 이 방향으로의 방향도함수를 구하여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는 어떻게 배웠냐면 방향도함수는 어떻게 구했어요? duf의 1, 마이너스 1을 구하는 거였으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u를 찾는 거였어요. 그쵸? 그럼 u는 이 a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여서 얘를 얘의 크기로 나눠주는 거였어요. 그럼 벡터 A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A의 크기는 루트 3제곱 더하기 4제곱이니까 5가 되죠. 그쵸? 그럼 이따가 필요할 때 지우고 그럼 얘는 5분의 3, 마이너스 5분의 4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뭘 찾았어요? 자,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방향도함수는 우리가 앞에서 어떻게 구했냐면 어떻게 구했어요? 자, fx, x0, y0. 그럼 지금 x0, y0가 1, 마이너스 1이니까 1, 마이너스 1의 u1 더하기 fy의 1, 마이너스 1의 u2. 여기서 u1, u2는 요거의 단위 벡터를 u라고 했을 때 성분이 u1, u2였어요. 그쵸? 그럼 일단 이제 u는 찾았고 그럼 x, y로 뭐를 해야 되죠? 편미분 해야 되죠. 자, 그럼 x로 편미분 합시다. 하면 3x제곱에 y 4제곱 y로 편미분하면 4x 세제곱에 y 세제곱이 돼요. 그럼 편미분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x의 1, 마이너스 1이니까 3, fy의 1, 마이너스 1은 지금 y가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가 나와요.
그럼 따라서 DUF의 1, 마이너스 1은 3, 5분의 뭐가 돼요? 3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 마이너스 4, 여기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죠, 플러스. 그쵸? 플러스 마이너스 4 곱하기 얼마? 여기가 마이너스 5분의 4가 돼요. 그럼 5분의 9 더하기 5분의 16, 5분의 25 해서 5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앞에서 배운 방법으로 방향도함수를 계산한다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방법 말고 어떤 방법으로 구할 거냐면, 자, 두 번째, 여기 다른 색깔로 기울기 벡터를 가지고 방향도함수를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기울기 벡터, 즉 델 F를 정의하기 직전에 뭐라고 했었냐면, 지금 요거의 형태를 어떻게 보냐면 DUF를 어떻게 보냐면 fx, fy에다가 u1, u2를 내적한 걸로 보니까. 그쵸?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얘를 찾는 거예요. 즉 얘가 우리가 델 F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방향도 함수를 기울기 벡터와 단위 벡터의 내적으로 보고 계산하는 방법인 거예요. 사실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의 차이점이 엄청나게 있지는 않은데 그냥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럼 얘는 델 F를 먼저 계산하겠다. fx, fy를 찾겠다. 그럼 사실 요 fx는 얘를 뜻하는 거고 fy는 얘를 뜻하는 거니까 3, 마이너스 4가 돼요. 그러면 DUF는 델 F와 단위 벡터의 내적이니까 3, 마이너스 4와 5분의 3과 마이너스 5분의 4의 내적이죠. 그럼 내적은 성분끼리의 곱, 성분끼리 곱의 합, 결국은 똑같이 나오죠. 근데 이제 요 풀이 과정이 얘가 이것보다는 조금 더 짧다. 아셨죠? 그래서 예제 59번을 순수한 방향도함수의 입장에서 계산을 하는 방법과 기울기 벡터의 방향에서 계산하는 방법을 모두 이해하고 사용하실 수 있어야 해요. 아셨죠? 자, 그럼 다음 정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리 60번입니다. 자, 미분 가능한 이변수 함수. 미분 가능한 이변수 함수 zet은 fxy에 대해서 점 x0, y0. 즉 이변수 함수 위가 있고 점 x0, y0가 있을 때 이제 우리가 방향도 함수를 계산할 수 있어요. u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어떤 방향으로든 그 방향으로의 방향도 함수를 계산할 수 있어요. du, fx0, y0를 계산할 수 있는데 이 방향도 함수의 최대값은 사실은 그 점에서의 기울기 벡터의 크기와 같다. 그쵸? 크기와 같고 이때 벡터 u의 방향은 기울기 벡터의 방향과 일치하겠다입니다. 아셨죠? 잘해서 이것도 증명 없이 우리가 바로 예제 61번을 이용해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예제 61번입니다. 자, 예제 10.61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0.61. 일단 이변수 함수 fxy를 어떻게 줬냐면 x제곱 y 세제곱으로 줬어요. 그 다음 얘는 또 이제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1번 문제. 자, 점 P는 2,3. 기울기 벡터를 이용하여 점 P 2,3에서 즉 어떤 점 P가 있고 어떤 점 Q가 있다면
P에서 Q 방향으로 요 방향으로 F의 변화율을 계산하래요. 그럼 Q는 어떻게 줬냐면 5,7로 줬어요. 그럼 P에서 Q 방향이니까 얘가 나타내는 벡터는 뭐가 되겠다? PQ 벡터가 되겠다. 그럼 우리가 PQ 벡터는 어떻게 구했죠? 자, 그러니까 평면에서의 모든 벡터의 시점은 원점이죠. 그쵸? 그래서 PQ 벡터는 OQ 벡터 마이너스 OP가 되니까 5,7 마이너스 2,3 해서 3,4. 그럼 이쪽 방향으로의 무엇을 계산하여라. 무엇을 계산하느냐. 기울기 벡터를 계산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1번 기울기 이쪽 방향으로의 기울기 벡터 기울기 벡터를 이용해서 변화율 F의 변화율 방향도함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점 P에서 이쪽 방향이에요. 점 P에서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것은 DUF의 뭐냐? 2,3이에요. 그러면 얘를 계산할 거니까 자, 얘를 일단 써볼게요. F 자, 기울기 벡터를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두 번째 방법. fx와 fy 이거 먼저 쓰기 전에 여기를 먼저 씁시다. 이거와 단위 벡터의 내적으로 계산하라는 뜻이죠. 그쵸? 그럼 이제 우리가 벡터는 찾았으니까 u를 찾아야 돼요. u는 이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니까 어떻게 찾았어요? 얘를 자기의 크기로 나눠주겠다. 그럼 이 벡터의 크기는 얼마예요? 5가 되죠? 그러니까 5분의 3, 5분의 4가 되겠다. 그쵸? 그 다음 델F 기울기 벡터는 어떻게 찾았어요? fx, fy였어요. 그쵸? 일단 아직 숫자를 집어넣기 전이니까 그럼 얘를 찾기 위해서 fx x로 편미분하면 2xy 세제곱 그럼 바로 개수를 집어넣읍시다. 2,3 그러면 얼마가 돼요? 얼마가 되냐면 자 3의 세제곱이니까 4 곱하기 27 해서 108이 되겠죠. 그 다음 fy y로 편미분하면 3x제곱의 y제곱 fy의 2,3 3,4 9 역시 얼마가 나와요? 108이 나오겠죠. 그래서 델F는 어떻게 된다? 108, 108이 되겠다. 그럼 이제 갑시다. 결론 이쪽으로. 108, 108과 5분의 3, 5분의 4를 내적하는 거예요. 내적하면 얘는 어떻게 되겠다? 5분의 756이 되겠다. 아셨죠? 자, 요거 지금 P점에서 Q 방향으로 계산하는 변화율 계산하는 거였어요. 자, 그럼 요거 잘 기억하시고 2번으로 넘어갈게요. 그럼 2번에서는 뭐냐면 지금 P점에서 우리가 Q 방향으로 줬어요. 그럼 얘를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리면 사실은 정의역은 X축, Y축으로 이루어진 좌표 평면이고 하나, 둘, 셋. 얘가 여기 있어요. 그쵸? 그러면 5,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이 대충 여기 있다고 치면 P에서 이쪽 방향인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쪽 방향도 계산할 수 있고 이 방향도 계산할 수 있고 이 방향 어느 방향이든 다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얘는 뭐냐? 어느 방향이 즉 함수 f의 모든 방향 도함수 중 가장 큰 값을 구하라고. 즉 얘네들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있죠. 그쵸? 그럼 얘네들 중 가장 큰 값이 얼마냐라고 묻고 있어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게 정리 60번이었어요. 그쵸? 그럼 자 여기를 좀 지우고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P가 이렇게 있어요. 그쵸?
사실 이거 다 지우면 안 되는데 이제 지우고 우리가 필요한 것만 갖다가 써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웁시다. 자, 정리 60번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이제 2번 문제가 뭐냐면, 자, 써볼게요. 점 P 2,3에서 함수 f의 모든 방향 도함수 중 가장 큰 값, 즉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아까 뭐라고 했냐면 방향 도함수 중 가장 큰 값, 즉 최대값은 뭐가 되겠다? f의 x0, y0가 되겠다. 그럼 우리가 1번에서 델 f의 2,3을 찾아놨어요. 아까 뭐였어요? 108, 108이었죠. 그럼 이거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루트 108제곱 더하기 108제곱이니까 108 루트 2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그럼 첫 번째 찾았고 두 번째 큰 값과 아까 뭘 구하라 그러냐면 그때의 뭐를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때의 방향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좌표 평면에서 보면 지금 2,3이에요. 그렇죠? 여기가 P예요. 그러면 델 F는 108, 108이에요. 그럼 108, 108 여기 어디 있다고 쳐? 이 방향이란 얘기죠. 이 방향. 그렇죠? 이 방향. 그러면 이 방향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구하느냐? 지금 요거 지금 X좌표와 Y좌표가 같으니까 X축의 사이값 세타가 4분의 파이 방향이 되겠죠. 그렇죠? 지금 얘가 108, 108이어서 지금 X축의 양의 방향 여기가 4분의 파이 올라간 이 방향이 되겠다 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연습 문제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절에서 방향도 함수와 기울기 벡터를 새로 배웠어요. 앞에서 배웠던 그 편미분 가지고 방향도 함수와 기울기 벡터를 배웠는데 얘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래서 좀 이번 시간에는 좀 과제가 좀 많은 듯 하지만 그래도 꼭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좀 미안하지만 과제를 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의 과제는 연습 문제 10.6절에 자, 1번, 2번, 3번 이 중간중간 풀이 과정들을 다 이해를 하시면서 풀으셔야 돼요. 아셨죠? 그 다음 4번, 5번, 6번 6번은 둘 중에 1번, 2번 중에 택해서 한 개만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 다음 6번, 7번 이렇게 7개 꼭 하셔가지고 다음 수업 시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